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에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이렇게 두 명의 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청와대 특별감찰조사로 또 한 사람은 LCT 연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시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민선 7기 부산시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임명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올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에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감을 받은 이후 유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유 부시장은 음해성 정보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봐주기 감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집행력이라든지 신뢰성이 지금 담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던 정의당까지 이번에는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유 사실이 드러났는데 별거 아니다. 그래서 개인 품위로 해서 그냥 스스로 사임했다라고 하시면 이거 정도로 하여서 부산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LCT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고위 공무원 명단에 포함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시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한 상황. 부산시 감사관실은 정 부시장을 이르면 다음 달 직접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성이 드러나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장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두 명의 부시장이 한꺼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시정 공백까지 우려됩니다. 부산시 권력 서열 2위, 부시장 두 사람이 모두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부산시정은 행정과 경제 두 날개가 힘을 잃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순간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진, 지난 10월 말 강서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시장배 미용대회 모습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구슬땀 흘리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법정단체인 대한미용사회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여는 대회로 부산에서는 벌써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데요. 1등에게는 부산시장의 이름으로 상장이 주어지고 전문 강사나 해외 진출의 발판도 마련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올해 수상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시 참가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모님이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용 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산 MBC가 당시 채점표를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1, 2등이 뒤바뀌는 등 승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송광모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100여 명이 참여한 부산시장배 미용대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장으로 해마다 12,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올해 일부 부문에서 참가자들의 성적이 이상합니다. A부문 참가자는 3명.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대로라면 김모 씨가 합계 점수 119점으로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 씨를 포함한 두 선수의 합계 점수만 턱없이 낮게 나오면서 나머지 선수에게 1등이 돌아갑니다. 6시에 문을 닫고 가서 회장님하고 여기서 1대1로 밤 10시 막 늦을 때는 새벽 3시까지도 연습을 했었어요. 대한미용사회 부산지회는 선수의 거센 항의에 몇 주 뒤 수상자를 다시 바꿨는데 같은 상장에 이름만 칼로 지운 뒤 김 씨 이름을 대충 써넣으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용 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을 누군가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4시간을... 또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 B부문 참가자는 모두 10명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모 씨의 합계 점수가 120점이나 깎이며 수상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 일부는 대회 당일 주최 측에서 특정 선수를 밀어줘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당시 언급된 선수들이 실제 혜택을 받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를 지칭을 하면서 그 구에 대상을 하나를 꼭
챙겨줘야 된다는 두 군데를 집었어요. 주최 측은 단순 전산 실수라며 순위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시상을 갖다가 학생 거, 일반 거까지 해가지고 뭐 6, 70개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이제 금상 대상이 다 나가야 돼가지고. 법정단체인 대한미용사회 소속 미용사는 부산에만 12,000명. 수상자에게는 전국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고 해외 진출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인해 가스보일러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는 일반적인 가스 누출 경보기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고3 수험생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분리돼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질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안전할까?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일러 연료로 쓰는 도시가스와 LPG는 누출 경보기, 자동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는 점검 의무조차 없습니다. 주택가 음식점 등에 흔히 설치되어 있는 이런 가스 누출 경보기는 도시가스나 LPG가스만 감지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전용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된 곳을 찾기란 힘듭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보일러 사고 23건 가운데 17건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결국 개인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구가 빠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공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산화탄소 전용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 당국은 뒤늦게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사고 예방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을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데다 품질 보증서까지 위조돼 소비자는 물론 매장까지 속아 넘어갔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샤넬 보이백이라고 검색하니 수백만 원대 가방들이 줄줄이 쏟아집니다. 과연 진품일까? 방 곳곳에 명품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방과 지갑, 포장까지 완벽합니다. 이거는 피렌체 매장에서 직접 산 거고요. 영수증도 다 있고 세금 다 정확히 내고 들어온 거고. 55살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산 가짜 샤넬백을 속여 팔아 4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본인 무역상 A 씨가 피렌체에 거점을 둔 명품 위조 조직으로부터 가짜를 건네받아 B 씨에게 전달하면 B 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2배인 400만 원을 받고 되팔았고 시중엔 진품가인 6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제품들은 육안으로는 정품과의 구별이 힘든 데다 이렇게 제품 보증서까지 완벽하게 위조돼 있는 슈퍼 A급 가짜 명품들이었습니다. 감쪽같이 속은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모델이라 정품보다 웃돈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탓에 샤넬 공식 매장도 짝퉁 가방을 수선해줄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약간씩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역상 A 씨와 유통업자 B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오전 해운대구 LCT 공사장 앞에서 주민 50여 명이 고압솔로 매설 공사를 거세게 반대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10m 밖 인도에 22,900볼트의 고압선로가 0.6m 깊이로 매설돼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굴삭기를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해운대구에서 공사 허가를 받아 법에 따라 고압선로 매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한 차례 무산됐으며 주민들은 고압선로를 다른 도로로 우회해 매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와 진출 방안을 소개하는 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 그린닥터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200여 명의 지역 기업인들이 참가해 개성공단 진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방북을 추진해 지역 기업의 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 기업 공개에 나선 에어부산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 104만여 주에 대해 3,800만 주가량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고 증거금은 6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자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청약자가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며 자금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의 택시기사들이 내일 하루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운전기사 3천여 명이 택시 1,000대를 몰고 서울에서 열리는 10만 명 규모의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